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맨의 견자입니다. 오늘은 세계전쟁 첫 번째 시간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다룰 1, 2차 이라크 전쟁까지 세 전쟁 모두 이라크가 관련되어 있네요. 흔히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히틀러처럼 나쁜 놈으로 인식되고 그런 후세인의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악에 대한 선의 응징 정도로 그려지려곤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후세인이 나쁜 놈인 건 맞지만 미국은 그런 후세인을 철저하게 이용했고 미운 가치가 떨어지니까 악마화한 후 제거했다는 겁니다. 사담 후세인은 1937년 출생합니다. 68년 바트당이 이라크에서 권력을 장악하는데 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은 79년 7월 아마드 하산 바크르 대통령을 제거하고 대통령에 오릅니다. 그런데 사담 후세인은 CIA나 펜타곤에겐 낯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959년 CIA가 비협조적인 이라크 총리 압두알 카림 카심 장군을 암살하기 위해 이라크 암살팀을 조직했을 때 사담은 그 일원이었습니다. 그 후로 CIA는 후세인을 은밀하게 자산으로 육성하면서 후세인에게 주택과 자금,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참고로 CIA는 자기 편은 자산, 적대적인 세력은 부채라고 표현합니다. 전쟁 전 이라크의 상황입니다. 이라크는 1972년 석유의 국유화에 성공하는데 그 주역은 당시 부통령이었던 후세인입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자원 국유화로 얻은 국부를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신용 소비 액수가 1958년 87.64달러에서 75년 159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70년대 말에는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 전체에서 최고의 소득 수준을 달성합니다. 특히 여성들도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 정기에도 진출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라크는 아랍 최초의 복지국가였던 셈입니다. 다만 이라크는 강력한 통제국가였습니다. 무역 상대였던 동북의 비밀경찰 슈타지로부터 사회통제수법을 전수받은 건데요. 78년 전체 공무원 66만 2천명 중에서 15만 1,000명이 경찰, 공안 등 사회통제 담당이었습니다. 후세인은 이처럼 강력한 사회통제를 근대화 작업에 활용했습니다. 예컨대 글자를 배우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든가를 강요해 문맹률을 급속하게 낮춘 것이죠. 후세인의 강압적 문자 교육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유네스코가 현지 조사를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은 80년 이라크의 성공으로 시작되어 88년 종전됩니다. 전쟁의 공식 배경은 샤트 알 아랍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샤트 알 아랍은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있는 하천인데 바다로 나오는 하천이 많은 이란과 달리 이라크로서는 바다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하천입니다. 원래 40년 동안 양국의 국경선은 하천의 동쪽, 이란 쪽으로 샤트 알 아랍 전체가 이라크 소유였는데요. 75년 알제 조약을 통해 이란의 주장대로 국경은 강의 한가운데가 됩니다. 이라크는 왜 이렇게 이란한테 크게 양보를 했을까요? 그건 쿠르드족을 마음 놓고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협정의 대가로 이란 국각은 쿠르드족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데 동의했고 알제에서 이란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이라크는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후세인은 79년 7월 대통령이 되고요. 샤트 알 아랍의 복권을 명분으로 알제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후 80년 9월 22일 이란을 선제 공격합니다. 초기 이라크가 매우 우세해 보였지만 이란이 잘 버텨내면서 질질 끌다가 88년 8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드 국왕의 중재로 종료됩니다. 이제 이 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작업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양측을 교묘하게 지원해서 전쟁을 유도하고 전쟁 여파로 유가를 끌어올려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큰 이익을 보게 하고 전쟁을 질질 끌게 만듭니다. 먼저 이란입니다. 이란은 79년 이슬람 혁명이 발발한 후 반미 국가로 돌아서면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는 등 미국과 매우 불편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당시는 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맞붙었는데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52명이 인질로 잡히면서 인질 석방 관련 양측 모두 이란과 교섭합니다. 카터는 재선 성공을 위해 이란 측에 인질을 풀어달라 요구했고 레이건 측은 반대로 카터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인질을 풀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이란이 인질 석방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 미군 예비 부품과 재정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걸 10월의 서프라이즈라고 부릅니다. 이란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네, 레이건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인질을 안 풀어주고 있다가 레이건의 승리가 확정되고 81년 1월 20일 레이건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 타이밍 좋게 인질들을 석방합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약속대로 미국은 이란 군대에 무기, 예비품, 구수품을 계속 공급합니다. 81년 3월부터 F-14 제트 전투기 및 기타 군사 장비의 예비 부품이 이스라엘을 거쳐 이란으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러시아 보고서로 알려지게 됩니다. 92년 10월 21일 미 의회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해밀턴 하원 의원은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소련 최고 국방 및 안보문제위원회 위원장 세르게이 바디모비치 스테파신에게 10월의 서프라이즈 혐의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묻는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93년 1월 11일 러시아 의회가 보낸 답변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전달되어 번역된 후 해밀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문서는 미국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 문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 전날 국회의사당이 묻힙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란에 대한 무기 공급은 86년 11월 레바논 신문이 이란 콘트라 사건으로 알려진 내용을 유출하면서 80년대 중반까지 계속 흘러들어갑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이 심각했던 건 어쨌든 이란은 미국의 적성국이었는데 그런 적성국의 무기를 팔아먹었기 때문이고요. 30년대 티포텀 스캔들, 70년대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잇는 매우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검색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공식 적성국인 이란의 무기를 공급하면서 전쟁 동안 계속 지원했습니다. 이제 이라크입니다. 아까 후세인은 CIA의 자산이었다고 했었죠. 80년 9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후 CIA와 국방부, 국방정보국은 사담 후세인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부통령 조지 L. 부시, 신임 CIA 국장 윌리엄 케이시는 81년 4월부터 이라크의 주요 관리들과 비밀 회동을 하면서 사담 후세인의 전쟁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으로는 헨리 키신저가 개입합니다. 키신저는 키신저 어소시에이츠의 고위급 책임자로 이탈리아 국영은행 방카 내셔널 델 라보로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BNL의 애틀랜타 지점을 통해 미 농무부의 대이라크 식량 원조를 우장하여 이라크에 최소 50억 달러 상당의 미군 비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민주당의 해리 곤잘레스 텍사스 하원 의원은 89년 BNL 이라크 사건에 대한 하원 조사를 주도하면서 BNL 애틀랜타 지점의 전 직원들이 이라크에 수십억 달러의 미신고 대출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그럼 막상 전쟁 발발 전에 카터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레이건의 신유 국무장관 알렉산더 헤이그는 81년 이집트의 지도자 안와르 사다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드 국왕을 방문합니다. 헤이그는 이 방문을 요약하여 레이건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다트와 파드 국왕 모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카터 대통령이 파드를 통해 이라크의 이란과의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흥미로웠다. 이 전쟁은 카터가 사담 후세인에게 승인한 후 발발했고 레이건이 지원하면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이란과 이라크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면서요. 사담 후세인은 그런 미국을 믿고 전쟁을 벌였고 결국 배신당했다는 거고요. 레이건이 개새끼라면 카터도 개새끼입니다. 지미 카터, 땅콩 농장주 출신 정치인, 빌더버그 회의에서 대통령 후보로 낙점받고 워터게이트의 땜빵이었던 포드를 이기고 운 좋게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 퇴임 후 평화의 사도로 자처하고 있으나 재임 기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 이라크 전쟁의 배후 역할을 했던 걸 생각하면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카터만 욕하면 레이건이 섭하겠죠. 재임 기간 내내 부통령 조지 L. 부시에게 살해와 탄핵의 의혹을 받아야 했던,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끌려갔던 멍청한 대통령. 이 마누라가 지만 없으면 백악관에 딴 남자를 불러들여도 모른 척 해야 했던, 어찌 보면 안 된 사람. 낸시는 왜 다른 사람들에겐 저스트 세이 노를 외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프랭크 시네트라에게 노라고 하는 건지. 딴 길로 많이 샜네요. 이제 이란 이라크 양측을 지원해서 전쟁이 발발했으니 둘 중 어느 하나가 우세를 잡지 못하게 해야겠죠. 전쟁 중에 CIA는 정기적으로 사우디의 에이왁스 정찰기로부터 얻은 정보를 후세인에게 전달하여 이라크 군대를 지원했고요. 군사 교착 상태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위성 정보를 이라크와 이란 양쪽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쟁 결과 양측은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사상자는 이라크에서는 37만 5천 명, 이란에서는 100만 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경제적으로 이라크와 이란의 재정적 손실은 총 1조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노력으로 이란, 이라크 양측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어느 누구의 승리도 아닌 어정쩡한 무승부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양쪽을 모두 지원해서 양쪽에 싸우면 싸울수록 돈이 드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미국의 특기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연합국 양쪽을 지원한 거,
그리고 2006년 멕시코 칼드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미레다 이니셔티브로 멕시코 정부에 총 33억 달러의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는 군수물자를 팔아먹고 역시 마약 카르텔에도 무기를 팔아먹은 상황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란 이라크 전쟁 이야기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1, 2차 이라크 전쟁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의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